근데 키토산이라고 하기가 조금 자꾸 지금 그러니까 이름을 좀 줘가지고 좀 뭐 그 이름으로다가 일로 봐야 돼요? 예, 이제 여기를 봐야 돼요. 근데 그냥 여기는 형식이고 요거를 보실 거거든요. 네. 키토산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아실 거니까 이렇게 게 껍질에서 이제 이렇게 단백질하고 무기질을 빼면은 키틴이라는 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세틸을 또 빼게 되면은 키토산이라는 게 되거든요. 근데 키토산은 글루코사민이라고 글루코사민이 요게 글루코사민이 하나가 요건데 요 글루코사민이 막 10,000개, 10만 개씩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거는 요게 하나밖에 안 붙어 있어요. 이게 세계에서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건데 요번에 이제 그 일본에서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요거 가기 전에. 우리께 요번에 그 분자량 검사를 해보니까 저희께 분자량이 제로로 나왔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분자량이 제로예요. 우리께 그렇게 그 인류 가운데 있는 물질 중에 분자량이 제로인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처음 드시는 것처럼 하니까 내가 이상하네. 그래서 우리께 이게 여기 없구나. 저쪽에 있는데 우리께 그 분자량이 제로가 나왔어요. 저희께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그 표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분자량 분자량 179로 되어 있죠. 179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께 분자량이 179인 거예요. 이게 지구상에 없는 거죠. 우리밖에. 왜그 179냐면은 이번에 이제 회장님이 일본에서 키토산 분자량 측정을 했거든요. 분자량 측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제로 달톤으로 나왔거든요. 네. 분자량 측정을 했는데 그 일본에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제로로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물질은 제로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달톤이 누구냐면 수소 있죠, 수소. H. 수소 분자 하나가 1달톤이거든요. 그래서 수소 분자 하나를 1달톤으로 해가지고 화학 구조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풀으면은 달톤 수가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게 이제 그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결과가 이게 제로 달톤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그 제로 달톤 나온 거 그대로 복사해서 줘라. 조작하지 말고 그대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인간이 갖고 있는 물질 중에 제로 달톤이 어디 있냐? 모든 물질은 다 크기를 갖고 있는데 그랬더니 여기가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측정하는 기계가 여기 있죠? 만약 연구소의 장비 설정값이 특정 범위 예를 들면 300달톤 이상을 측정하도록 세팅되어 있었다면 그보다 훨씬 작은 초저분자 물질들은 기기가 제로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키토산은 글루코사민이 막 몇만 개씩 연결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글루코사민 하나가 여기 보시면 여기 써 있죠? 제가 쓴 건 아니고 AI가 쓴 건데 원래 그 키토산은 요 글루코사민이 여러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 먹으면 무릎에 되게 좋은 거예요. 왜 무릎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글루코사민. 근데 다른 것들은 먹어봐야 흡수가 안 되는 거고 우리 거는 이게 글루코사민 하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탄수화물 분해하면 포도당이 되잖아요. 포도당 하나. 포도당이 10만 개 연결되어 있는 게 쌀 같은 거. 100만 개 연결되면 옥수수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분해가 되면은 포도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토산은 분해를 하게 되면 글루코사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글루코사민인데 우리 거는 이게 이 글루코사민 하나가 179달톤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기계 300달톤부터 측정하니까 글루코사민이 두 개가 연결되면은 360달톤쯤 되잖아요. 358달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게 두 개만 붙어 있어도 측정이 됐죠. 그러면은 358달톤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우리 게 두 개만 결합이 돼 있어도 그걸 디글루코사민이라고 그러고 두 개 붙어 있는 걸 디글루코사민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거가 측정이 안 되고 0달톤으로 나왔다는 뜻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 거는 두 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179달톤이기 때문에 300달톤 넘어가야지만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79달톤이니까 300달톤보다 작으니까 제로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글루코사민이 두 개만 연결돼 있어도 358달톤이라 측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 석태환 키토산은 358달톤입니다. 그랬으면은 아 글루코사민이 두 개가 연결돼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달톤이 제로로 나왔다는 것은 300달톤보다 적어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물질이니까 물질이 아니면은 제로 달톤인데 물질이니까 아 179달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거는 179달톤입니다. 그래서 이 179달톤은요 흡수율 100%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거기 보여드린 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 표를 여기 조그맣게 나왔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요 표를 다음 주에 올 때 제가 요 칼라로다가 다 프린트 해가지고 이게 글씨 명확하게 해서 가져올 테니까요. 자 일단은 거기 분자량을 보세요. 분자량을 나중에 여기 번호도 매겨놓게요. 일단 두 번째 분자량이 있잖아요. 시중에서 파는 일반 그 고분자 키토산은요 수만에서 수십만 달톤이에요. 수만에서 수십만 달톤이죠. 근데 우리 거는 아까 0달톤 나왔죠? 기계가. 그래서 우리 거는 글루코사민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한 개, 179달톤. 그래서 제가 거기 비거에다가 다음에 써가지고 올게요. 소장 흡수세포에서 흡수되는 달톤 수는 2500달톤 이하. 2500. 그러니까 소장 흡수세포. 모든 물질은 다 여기서 흡수가 되거든. 소장 흡수세포. 그리고 여기서 흡수율 100%가 되려면은 얘가 2500 달톤 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2500 달톤보다 작아야 되죠. 이렇게. 근데 우리 키토산은 179 달톤이니까 뭐 100%가 아니라 그냥 1000% 흡수죠. 그래서 거기 분자량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거는 글루코사민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장님 그 일본에서 그 저기 출력 그 값이 오나요 이제? 예, 오게 되면은 프린트 해가지고 하나 딱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할 때 우리 우리 키토 올리고당은 분자량이 179 달톤이다. 그러면은 아마 좀 달톤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지구상에서 이런 게 없거든요. 지금 이제 그 시중에서 파는 것 중에 콜라겐이 있는데요. 콜라겐도 얘가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인데 얘도 그 5개 이상 5개에서 10개 정도 올린 거를 이걸 올리고 펩타이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보통 얘는 그 하나가 우리 거는 글루코사민 하나가 179달톤이잖아요.
얘는 110달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세 개가 모여 있는 거를 트리펩타이드라고. 트리펩타이드. 그러니까 뭐냐면 트리가 세 개라는 거잖아요. 세 개의 아미노산이 뭉친 거를 트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363달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흡수율이 100%죠.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것 중에 우리 거는 트리펩타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363달톤이니까 2500달톤 미치면은 흡수가 100%잖아요. 근데 우리 거는 179달톤이잖아요. 세상에 없을걸요? 예. 우리 거는 이제 흡수, 그래서 분자량이 작다 보니까 두 번째 흡수율 보시게 되면은 거기 세 번째 있죠. 근데 나중에 번호도 매기고 이쪽에다 이런 것도 비거이란에다 좀 써놓을게요. 그 흡수율이 시중에 있는 것은 5에서 10%. 그것도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수십만 달톤이잖아요. 그 상태로는 흡수가 제로죠. 근데 얘가 먹잖아요. 그럼 위에서 분해가 되잖아요. 분해가 돼서 일부가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5에서 10%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거는 100%라고 하면 뭐 지랄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99% 이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100%라고 하면 또 지랄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경찰 이런 놈들도. 그래서 100%란 말은 잘 안 써요. 네, 맞아. 그래서 99% 이상이다. 90% 이상. 그러면은 99.9야. 그러면은 흡수율이 시중에 있는 키토산하고 하면 흡수율이 10배 정도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네 번째에 있는 양전화율이라는 겁니다. 양전화율. 양전화율은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거든요. 양전화율. 그러니까 키토산의 효능을 결정하는 게 양전화율입니다. 양전화율. 키토산의 효능을 결정하는 거는 양전화율이에요. 키토산은 키토산인데 양전화율이 낮다. 그럼 효과가 없는 키토산인 거죠. 뭐하고 비슷하냐면 예를 들게 되면은 인삼의 효능은 진세노사이드라는 게 진세노사이드라는 게 결정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6년근 삼이 비싸냐면 6년 정도 돼야 진세노사이드의 종류가 다양하고 함량이 높아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2년 밑에 인삼 무 많은 거 먹어도 효과는 하나도 없죠. 왜냐면 그 안에 약효가 없어요. 맞아요. 진세노. 그래서 이게 진세노사이드가 인삼은 이게 진세노사이드라는 게 인삼의 효능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 키토산의 효능은 양전화율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양전화율은 양전화율은 분자량이 적을수록 얘가 이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NH2라는 게 있는데 얘가 여기 있죠? 약산성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얘가 화학 반응을 이렇게 수소 이온을 가지고 와가지고 NH3 플러스 양전기를 띠게 돼요. 얘는 전기가 없잖아요. 얘가 전기가 없는데 약산성을 만나게 하면 이렇게 양전화를 띠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약산성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먹어가지고 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전기를 띠지 못해요. 다른 것들은. 근데 저희 거는 3년 동안 자연 발효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생겼거든요. 키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가 고체잖아요. 얘를 액체로 만들려면 이 감식초가 들어가야 돼요.
간식처럼 네. 발효를. 산성이 들어가요. 산성. 그러니까 녹여야 되니까. 우리 키토산은 자체가 감식초라는 산성을 만나가지고 3년 동안 발효가 됐기 때문에 우리 거는 위에서 위산을 만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근데 그 전기를 띠는 율이 얼마냐면은 전기를 띠는 율은 뭐냐면 분자량이 작을수록 산성을 만날수록 발효가 길어질수록 길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3년 발효시킨 정도라면은 3년 발효시키잖아요. 3년 발효시키면은 어느 정도냐면 이게 3년 발효시키면 95%쯤 되는 거예요. 95%. 이게 얘네들이 이제 한 게 95%쯤 3년 발효시키면 95%쯤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나온 거로 보니까 우리가 우리 거는 여기 나오죠. 여기 3년 정도 발효시키면은 한 95%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요번에 그 179달톤을 기록을 했잖아요. 여기 95%가 뭐냐면 요 95% 정도가 뭐냐면은 이 글루코사민이 2개에서 10개 결합돼 있을 때 얘가 95%쯤 되는 거거든요. 얘가. 근데 우리 거는 요번에 우리 게 글루코사민 1개 나왔잖아요. 그쵸? 1개. 179달톤 됐단 말이에요. 요거는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라고 쓰면 더 지랄하니까 99% 이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게 이제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우리 거는 양전화율 100%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즉시 효과가 100% 나타나요. 흡수율이 100%니까 피 속으로 100% 들어가죠. 근데 전기를 100% 띄고 있거든요. 근데 요 전기를 띄고 있다는 게 요 이제 양전기를 띄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효과가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요. 이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효과가 이게 빛의 속도로. 효과가 빛의 속도로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요 전기 있죠, 전기.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반응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거 드시면은 효과가 빛의 속도로 나타나. 근데 흡수도 100%인데 전기도 다른 거는 먹어가지고 위에서 위산을 만나가지고 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전기를 띠는 게 이제 한 5% 정도 전기를 띠니까 흡수도 안 되는 데다 전기 띠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옛날에 키토산 드신 분들이 효과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키토산 하면은 이미지가 다 나빠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요번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일단은 뭐가 증명됐냐면은 여기 달톤이 1달톤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게 1달톤이. 요거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자료 오게 되면 딱 카피해가지고 여러분 드릴 테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래서 양전화율이 이렇게 한 20배 정도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흡수는 10배 세고요. 그 다음에 양전화율은 20배 세죠. 그러면 흡수와 양전화 두 개만 합해도 200배 센 거죠. 200배 센데 그 다음에 이제 함량이 있습니다. 함량 1번에 있죠. 다음에 할 때는 여기다가 번호를 매길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오늘 여기다 번호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기고 비거에다가 2,500달톤 써서 칼라로 뽑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함량은 그 제품을 사시면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함량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거 말고 현재 함량이 제일 많이 높은 게 뭐냐면 그 무슨 뭐 그 교수가 막 하는 그거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가 400ml예요. 그게 그 뭐 교수가 파는 거 있어요. 책에 내가 뒤에 써놔 있죠. 그러니까 캡슐로 돼 있어. 캡슐로 돼 있는데 원 캡슐이 400ml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루 6개를 먹으라고 그래요. 6개. 그러면 4, 6, 24, 2400
밀리그램이잖아요. 근데 우리 거는 아까 이제 하나씩 선물 드렸죠? 그게 20g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게 2만 밀리그램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요거 자체를 액상화한 거잖아요. 요거를 자체를 액상화했죠. 다른 데는 보면 캡슐에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은 키토산은 40ml인데 부자재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죠. 부자재들이. 근데 우린 부자재가 없죠. 그래서 함량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함량이 한 8배 정도. 우리가 이제 한 포 먹었을 때 한 8배.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포도 먹었고 하니까 38, 24, 24배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대개 이제 분말이나 고체로 되어 있죠. 우리 거는 이제 액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게 여기 달톤이 그 1달톤이잖아요. 그 1달톤이면요. 이게 100% 액상화된 겁니다. 이게. 거기다 보면 이미 100% 이온화 상태 이렇게 해놨죠. 100% 이온화 상태. 왜 우리가 저 정수기도 이온 정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 이게 이온화가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액상이 아닌 것들하고 우리 거하고는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게 고체나 분말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액상화가 안 돼가지고요. 흡수율도 떨어지고 효과도 뚝 떨어지니까 걔네들은 그냥 키토산이라는 이름으로만 그냥 파는 거지 효과는 전혀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 의존성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키토산의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양전화율인데 양전화를 띠릴 때 산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쪽에 일반 고분자 키토산은 위산이 없으면은 전기를 전혀 띠지 못하죠. 근데 우리 거는 이미 밖에서 양전화를 100% 띠고 있지요. 그러니까 위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거는 공복에 먹으면은 효과가 없어요. 공복에 먹으면 위를 되게 빨리 통과해가지고 위산하고 섞일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거는 물에 타가지고 공복에 드셔야 효과가 더 좋아. 왜냐면 위산이 필요가 없어 우리 거는 벌써 밖에서 100% 양전화화 된 거예요. 100%.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체내 흡수는 아까 여기 소장 흡수세포, 이 소장 흡수세포 말씀드렸는데 여기 2500달턴 요 소장 흡수세포는 첫째는 뭐냐면 여기 흡수가 되려면요 첫째가 수용성이래요. 수용. 물에 녹아야 돼. 액상.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분자 크기죠. 분자 크기는 요 2500달톤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키토산 말고 다른 키토산은 액상이 아니고 분말이잖아요. 얘가 액상화가 될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흡수율이 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액상화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분자량이 되게 작기 때문에 흡수율이 거의 99% 이상이다. 제가 그렇게 100%라고 하면 또 뭐라 그럴까봐 99%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작용 위치라고 있어요. 작용 위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작용 위치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피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작용 위치가 장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장내에서. 그러니까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피 속으로 들어와야지만 뭐 눈이 아프다 그러면 눈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아프다, 내 머리가 아프다, 귀가 아프다, 뭐 코가 아프다, 뭐 후두가 아프다, 폐가 아프다, 간이 아프다 그러면 이물질이 거기까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흡수가 안 되니까 작용 위치가 장내에서만 작용을 한다. 근데 우리 거는 장내에서도 작용하고 흡수율이 100%다 보니까 모세혈관 피를 타고 전신의 모든 곳에서
다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작용 위치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내, 장점막, 전신작용. 그래서 이런 거를 전신작용 생리활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질, 독소, 흡착력, 입자 크기로 기계적으로 흡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쪽 거는. 근데 우리는 화학적으로 흡착이 되는 겁니다. 담즙산, 지방산, 중금속, 내독소, 흡착력이 압도적으로 흡착력이 높다. 흡착력이 높다는 거는 흡착력이 높다는 건 첫째가 뭐냐면 얘가 양전하율이 얼마냐? 양전하율이 높아야 되고, 아니 양전기를 띄고 있어야 음전기하고 탁 들러붙는 거죠. 두 번째는 얘가 분자량이 작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흡착력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되게 분자량이 작으면은 딱 골고루 흡착해서 빼낼 수가 있는데 분자량이 크면은 빼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압도적인 흡착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거는 이제 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장내 흡착력 90% 이상. 사실 더 써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피로, 그쵸? 체내, 이건 장내고요. 체내, 이건 이제 피죠. 체내 흡착력도 90% 이상. 원래대로 하면 99% 이상.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장에서도 효과가 있고 피, 기관에서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작용 범위가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면역, 항염, 항균, 작용을 하려면은 이거는 피 속으로 들어가야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 고분자 키토산은 효과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효과 거의 없다. 제한적이다. 근데 우리 거는 피 속으로 들어가죠. 장내 유해균 세포막 파괴해가지고 장내에도 작용을 하고 피 속으로 들어가서 면역세포 자극, 대식세포, NK세포 활성화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거는 장내에서도 작용하고 다른 거는 우리 거는 체내, 피에서도 작용을 해가지고 99% 이상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 거는 일반 키토산이 우기는 게 있어요. 우리 거 먹으면은 암에도 좋다 이런 게 이제 우기는 게 있는데 일반 키토산이 뭘 가지고 우기냐면요. 무슨 교수님 강의하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처음에는 다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연구하고 보니까 하나도 안 맞더라고. 왜냐면 그 사람은 양전하율을 절대 얘기를 안 해. 자기네께 양전하율이 없거든. 근데 자기 거 먹으면 암에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장내 환경 있잖아요. 장내 환경이 개선이 되잖아요. 이걸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장내 환경이 개선이 되면요. 이게 장내 환경이 개선이 되면 100가지가 좋아지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간접적이에요. 장내가 좋아져가지고 그게 암이 좋아지려면 도대체가 얼마나 이게 간접적이에요. 직접적이질 않잖아요. 내가 뜨질 않아.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 네. 이제 보시면요, 내가 이건 좀 정리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되게 간접적이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너무 간접적이라서 그냥 뭐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 장내 미생물이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혈관, 신장, 뼈, 위장, 그다음에 면역, 지방세포, 간, 폐, 피부에 이렇게 좋아진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거 먹으면 장내 환경이 좋아져서 암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지고 이런다는 거거든요. 너무 추상적이고 감상적이고 간접적이죠. 내가 지금 여기 암세포가 있어요. 그럼 언제 장 좋아져가지고 그래 그 장의 영향이 이 암세포를 하겠냐고 나 급해 죽겠는데 피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암세포로 바로 와서 암 들러붙어가지고 암을 뜯어내야 되는 판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장내 환경 개선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좋아진다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되게 그냥 억지로 막 우기는 거지. 예, 우리 거는 그냥 먹게 되면 100% 혈관 속으로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그래서 먹는 방법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장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실 때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식후에. 식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삼겹살을 많이 먹었어. 그럼 그거는 기름진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를 피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변으로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삼겹살을 드신 다음에 우리 거를 물에 타서 드시게 되면은 그 삼겹살이 분해가 되잖아요, 지방산으로. 그럼 얘가 엉겨가지고 같이 내려가면서 다 엉겨 붙어가지고 흡착해서 빼내게 되거든요, 이렇게. 장내 문제. 예를 들면 기름진 음식 먹었을 때, 기름진 음식 드셨을 때는 이렇게 식후에 드시는 게 기름진 음식을 잡아가지고 빼내잖아요. 그런데 장내 문제가 아니라 피의 문제죠. 피의 문제. 간이 나쁘다든지 폐가 나쁘다든지 지금 암이 걸렸다든지 그런 것은 장내 문제가 아니라 피의 문제잖아요. 이 피의 문제가 있을 때는 식전에 드셔야 돼요. 식전에 이제 그냥 드셔도 되는데 따뜻한 물에다가 우리 이제 키토산 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서서 드셔라. 누워서 먹지 말고. 그래서 딱 먹게 되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폭포처럼 위를 지나가고. 서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음식이 없잖아요. 음식이 없으니까 폭포처럼 지나가요.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소장으로 가버려요. 근데 우리 거는 위에서 어떤 작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100% 양전기 띄고 있고 그 다음에 179달톤 글루코사민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위에서 그걸 분해할 필요가 없죠. 분해가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딱 드시게 되면은 30초 안에 피로 확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먹었을 때 물이 혈관 안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30초입니다. 왜냐면 물은 1나노거든요. 1나노면 거의 한 몇 달 톤이더라. 11달 몇 달 톤밖에 안 돼요. 그 물이 H2O잖아요. H2O잖아요. 그럼 이 수소가 이게 1달 톤이니까 이거 2달 톤에다가 산소가 9달 톤인가 8달 톤인가 막 그래 이게. 그래서 합치면 약간 10달 ton인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까 물 같은 건 이렇게 딱 드시게 되면은 그냥 흡수율 1000%죠. 쫙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피 속으로 혈관으로 30초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뇌에 도달하는데 20초면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폐나 이런 장기에 도달하는데 20분에 도달하거든요.
우리가 이 물의 속도하고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이걸 딱 해가지고 식전에 딱 드시게 되면은 그냥 막 30초만 흡수돼가지고 벌써 작용해가지고 뇌에 벌써 오면은 30초면 뇌에 30초면 오고요. 다른 장기는 20분이면 다 와버리거든요. 뇌는 2분인가 아까 그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제품이 일반 그 키토산하고 같이 취급되는 게 무지하게 억울한 거죠, 사실. 네, 진짜 억울한 건데,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이름을 하나 지으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이름을. 그 이름을 이제 하나 우리가 멋지게 져야 되는데, 그 이름도 이제 물어봤죠, 내가 또 이름도. 그랬더니, 예, 이름을 그냥 이렇게 지면 어떠냐, COS 이렇게. COS? 네, 이게 키토 올리고 사카라이드. 키토 올리고 사카라이드. 요거를 키토 올리고. 요거를 키토 올리고당의 영어 이름이 COS거든요. 하여튼 뭐 이제 회장님 물질 임용을 하나 받으셔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지금 키토산하고 같이 취급받기엔 너무 억울하다. 키토산의 최소한 1600배에서 1600%가 아니고요. 1600배에서 5000배 정도 좋은 건데 키토산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참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골드 99.99% 진짜 골드인데 맥기도금 가져와가지고 똑같은 거라고 우기면은 참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칼라로 정리해서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뭐를 했냐면은 당뇨를 했죠. 당뇨. 그래서 이 당뇨도 되도록이면 이제 제가 프린트를 좀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책 나오기 전까지 프린트를 해가지고 칼라로 해서 이렇게 해드리면은 누구한테 설명을 당뇨 걸린 사람한테 이 표를 놓고 우리 걸 먹게 되면 어떻게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키토산은 이 당뇨가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잖아요. 지난번 근데 소화 과정에서 우리 키토산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죠. 뭐냐면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혈당 관리를 잘못하면은 그냥 당뇨다 수준이 아니라 늙어 죽고 하는 모든 거의 원인이 혈당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혈당 관리는 우리 어머님이 90이신데 젊었을 때 폐암도 걸리셨지. 그다음에 척수 수술도 7번이나 막 하고 그러셨지. 이 위 수술도 하셨지. 그래가지고 관상쟁이들도 50이면 죽는다고 다 그래가지고 관상쟁이가 우리 집에 왔는데 아버지 얼굴 보더니 100살 사실 것 같다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100살 산다고 그래가지고 상속을 안 하다 벼랑간 도쇼가 돌아가셔가지고 저희가 상속 지금 덤탱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1년간 상속세를 지금 할부로 내고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더래요. 관상쟁이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50 됐어. 50은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아직 안 죽네? 이 엄마한테 농담으로 관상쟁이가 50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죽네? 아직 골골하면서 잘 살고만 이랬는데 60 됐는데도 안 죽으니까 어떻게 좀 수명을 넘기네? 이리 있어. 그러니까 70대도 안 죽으니까 이거 골골이 오래 사는구만 이렇게 됐어. 근데 80대도 안 죽으니까 이 관상쟁이 이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못 맞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89세 아버지가 먼저 죽었잖아. 뇌출혈로 먼저 죽었잖아. 그래서 어머니 이제 90되셨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가가지고 마사지 해드리거든요. 마사지 기계도 많이 샀어 내가 해가지고 이번 주일날 가서 해드릴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님이 잔병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건강한 우리 시골 동네 250가구가 있는데 거긴 넘버2야. 이제 위에 한 사람밖에 없어. 다 죽었어. 예. 그래서 내가 이 벽에다가 동네 사람들 이름 적어놨어요. 저승사자가 오면 저 새끼부터 잡아가라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그랬어. 그랬는데 근데 우리 어머님이 뭐가 없냐면 참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 없어. 이렇게 뚱뚱하신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 하나도 없어.
이거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혈당 관리라는 게 혈당 관리라는 게 이게 당뇨 관리가 아니에요. 당뇨 관리가 아니라니까. 이게 당뇨 관리뿐만 아니라 요거는 완전히 무병장수하고 이게 100% 관련이 있어요. 100%. 그래서 달달한 음식 많이 먹는 사람은 절대 오래 못 살아. 혈당이 높으니까 절대로. 근데 이 혈당 관리는 이렇게 음식을 조절하는 데가 음식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음식 조절이. 제가 그랬잖아요. 구운 고구마, 달달한 구운 고구마는 1g당 혈당이 1씩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00g을 먹으면 혈당이 100이 올라가. 200g 먹으면 200이 올라가. 300g 먹으면 300이 올라가. 그거 궁금하시면은 혈당 측정기 갖다 놓고 구운 고구마 꺼가지고 딱 드셔. 드신 다음에 딱 30분 있다가 딱 재봐. 이렇게 딱. 250g 먹었죠? 250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당 관리는 운동으로 혈당을 낮추기는 굉장히 어렵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구운 고구마 하나 먹었더니 구운 고구마 250g 먹었더니 혈당이 250이 올라가요. 혈당 250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당뇨 환자들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 구운 고구마 먹는 거를 자제해서 50g만 먹었어야 되는 거거든, 원래는. 근데 달달하다고 막 먹으면 안 돼. 그런 다음에 운동을 해봐야, 운동 30분 걸어봐야 얘가 20밖에 안 떨어져. 20에서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식으로 올린 혈당을 운동으로 낮추기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건강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식을 자제해서 먹는 겁니다. 음식을. 되도록이면 소식하고 달달한 거 조금 먹고 고기나 단백질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조금 먹고. 근데 달달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빵 겁나 먹은 다음에 또 쌀밥이 겁나 맛있잖아요. 쌀에다 김에서 먹고 나서 좀 나오면서 빵 빼는 또 따로 있다고 빵 또 먹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총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런 거 운동으로 빼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우리 키토사는 이렇게 소화 과정에서도 혈당을 낮춰주지만 혈당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이거든요. 간이 나빠지면 혈당이 들쭉날쭉해요. 간이.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여러분이 굶어도 뇌는 살아있죠. 근데 뇌는요 포도당밖에 안 쓰거든요. 뇌는 포도당만 쓴다. 뇌는 포도당만 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을 16시간 30분을 하거든요. 제가 4시 반에 저녁 식사를 끝내고 아침 식사를 9시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6시간 30분 동안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 안 먹을 때는 뇌는 어떻게 사냐고. 포도당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서 포도당을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식자재에는 필수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필수 아미노산이 있죠. 필수 지방산이 있죠. 근데 필수 탄수화물은 없죠. 필수라는 것은 무슨 몸 안에서 못 만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포도당은 몸 안에서 만든다 그런 거죠. 그 포도당을 만드는 게 누가 만드냐면 간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뇌에 포도당이 100이 필요한데 간이 100만 딱 만들면은 혈당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100만 들어서 100을 다 썼으니까. 그런데 간이 좀 망가져가지고 100만 만들어야 되는데 200을 만들어줘 보게 되면 혈당이 100이 올라가죠. 그게 바로 공복혈당입니다. 공복혈당. 그러니까 공복혈당이 나쁜 사람은 반드시 간부터 고쳐야 되는데 우리 키토사는 이렇게 간도 한꺼번에 다 고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혈당은 결국 호르몬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과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을 동시에 컨트롤하는 호르몬이 있는 데가 GLP-1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걔가 GLP-1이라는 호르몬인데 키토산을 먹게 되면은 GLP-1 호르몬이 엄청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GLP-1 호르몬을 응용해서 만든 게 비만약입니다. 위비고랄지 이런 게 전부 GLP-1 유사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키토산을 드시게 되면은 이 혈당 관리가 되게 잘 된다 이거. 그리고 제일 문제가 세포. 이 혈당이 낮아지려면은 자, 이 탄수화물 먹어서 포도당이 만들어졌어. 근데 포도당이 지가 걸어가지고 세포 속으로 못 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혈당이 떨어지죠. 당연히 피에 있는 게 떨어지니까 못 가.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포도당은 반드시 택배기사가 같이 있어야 돼. 그 택배기사가 인슐린이야. 그래서 인슐린이 포도당을 등에 업고 인슐린 내가 이 열쇠를 들고 세포를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택배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포에서 암호가 뭐예요? 이렇게 뭐 암호가. 그러면 열쇠 가져오셨어요? 그래. 예, 그래. 열쇠 구멍에 맞춰보세요. 그래서 구멍에 딱 맞춰. 구멍이 맞아가지고 탁 열리면 지고 왔던 포도당을 세포 속에 집어넣고 와가지고 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당뇨 걸리면 원래 돌아가실 때 보게 되면 합병증 심하잖아요. 당뇨는 합병증이 왜 무섭냐면 혈당이 높으면 수술을 못해요. 혈당이 일정 높아 수술하면 이 사람 100% 살거든요. 근데 혈당이 일정 수준 높잖아요. 칼을 못 대요. 왜? 멈추니까. 네, 아물질 않아요. 바로 죽어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합병증이 오는 단계가 뭐냐면 이제 어디까지 망가진 거냐면 세포까지 망가진 거예요. 그 세포에서 뭐가 냐면 열쇠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세포 속으로 못 들어와요. 근데 뇌에 있는 세포의 열쇠가 망가져가지고 뇌에 포도당이 공급이 안 돼. 그쵸? 그게 치매중풍,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그게. 그러니까 치매중풍,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뇌에서 생긴 거예요. 공급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키토 올리고당은요, 이 세포 자체에 그 아까 열쇠 구멍 있죠? 요거를 잘 닦아줘가지고 열쇠 구멍 잘 맞게 해주고 첫 번째, 두 번째 최종 단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미토콘드리아라고는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연료를 넣어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발전기가 막 시커먼 연기 뻥고 막 발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찌꺼기가 있죠. 그 찌꺼기가 세포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지방이에요. 그게 지방. 네, 지방.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지방에 쌓고 기름이 껴서 발전기가 그 뭐 우리 자동차로 얘기하면 효율이 없어. 1리터 넣었는데 무슨 뭐 원래 20km 가야 되는데 한 100km 탔더니 1리터 넣었는데 5km밖에 못 가. 그렇지 그런 거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려면 당뇨를 고치려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거 살리는 게 키토산이에요. 다른 키토산은 안 되고 우리 키토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거는 당뇨의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오늘 요 표 다음에 제가 칼라로 뽑아 올 테니까 요거 이제 한 장으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것도 제가 해서 칼라로 뽑아서 드릴 테니까 이제 그거 보시고선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얘기할 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과서 위주로 나갈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교과서에 없는 건데 새로 넣은 거 이제 그 굉장히 잘못된 상식적 하나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당뇨 환자들 꼭 들으셔야 돼요. 단백질 먹으면은 혈당 절대 안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그거 진실이에요, 가짜예요? 진실이에요. 가짜죠. 가짜요? 네. 진실이면 얘기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자, 혈당은 포도당. 포도당이 올라가는 게 혈당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 중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이 되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100%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뇨들은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무조건. 근데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럼 얘가 아미노산이 되거든요. 아미노산이 되는데 얘가 간에 가가지고 다시 얘가 포도당이 돼요. 이렇게. 그거 아까 신생작용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50%쯤 됩니다. 50%쯤. 그러니까 왜 시중에서 파는 대두분리 단백질 있죠?
그러니까 정제된 단백질이 안 좋은 거예요. 어. 정제된 거. 그러니까 모든 콩에서 콩을 먹어야 되는데 콩에서 단백질만 뽑았잖아요. 그러면 요 과정 아미노산으로 바뀐 다음에 간으로 간 다음에 포도당이 돼가지고 혈당을 올리죠. 50%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는 건강식품 이상한 것들 먹게 되면 혈당이 막 올라가. 그리고 거기다 그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과당이나 이런 거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이 있죠. 지방도 올라가는데요. 지방은 여기 이제 그 지방산이 되죠. 지방산이 되는데 요 중에서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요거는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한테 제일 좋은 식품은요 지방입니다. 네. 많이 먹으면 이제 당뇨는 안 죽고 혈관 막혀서 죽죠.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좀 줄이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탄수화물은 100%, 단백질 50%, 지방 10% 이렇게 되니까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먹는데 건강식품에서 정제된 건 안 좋다. 그래서 정제된 단백질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정제된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단백질이 다 정제된 거죠. 되게 콩에서 분류하든지 아니면 우유에서 추출한 거죠. 유청 단백질 이런 건 안 좋다. 뭘로 먹어야 돼요? 콩으로 드셔야죠. 콩이나 고기로 드셔가지고 단백질을 보충해야지. 그 영양제로 보충하게 되면 저는 그래서 안 먹습니다. 뭣도 모르고 저도 잘못된 상식으로 먹었는데 피 검사해 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5.1에서 5.9를 유지했는데 저도 단백질 보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겁나 처먹었거든요. 3번씩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피 검사를 했더니 확 올라가. 당화혈색소가 제가 5.8인데 7.5가 나왔어요. 의사가 눈이 확 두져지면서 아니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몸을 이렇게 망가뜨려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단백질이 또 많잖아요. 그럼 콜레스테롤이 확 높아지고 지방 LDL도 확 높아지고 그래서 이거 그냥 그렇게 잘못된 상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제된 거 드시는 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다음 주에 좀 정리해가지고 드리고요. 교과서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